나는 오랫동안 공개 기록과 오래된 목격담 사이에 남아있는 빈틈을 추적해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가지 질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인류가 마지막으로 달을 떠나던 순간 우주 비행사들은 왜 창밖의 광경을 독립기념일의 불꽃놀이처럼 묘사했을까? 칠흑 같은 달의 하늘, 그곳에 세 개의 빛이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며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 혹시 그 장면이 우리가 그 뒤로 오랫동안 달에 다시 가지 않았던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원문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이 50년 동안 숨겨왔다고 주장되는 달의 미확인 비행물체 관련 비밀이 처음 드러났다고 말한다. 이제 나는 그 기록 속 장면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려 한다. 다만 이 이야기는 공개됐다고 주장되는 문서와 목격 기록을 따라가는 여정이며 모든 해석이 확정된 사실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1달 하늘 위 아폴로 17호의 삼각형.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임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휘관 유진 선원과 달 착륙선 종사 해리슨 슈미트가 달 표면에서 작업하던 시간, 촬영 장비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검은 달 하늘을 배경으로 서로 정확한 간격을 둔 세 개의 빛, 그것들은 완벽한 삼각형을 만들며 공중에 멈춘 듯 보였다. 수십 년 동안 미국 항공우주국은 이런 사진들을 렌즈 반사나 현상 과정의 오류로 설명했다는 것이 원문의 주장이다. 그러나 퍼슈 프로그램에 따라 새롭게 기밀 해제됐다고 소개되는 분석은 전혀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그 정부 평가에선 이 삼각형 배열이 단순한 광학 현상이라기보다 실제 물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더 불안한 대목은 삭제 표시가 사라진 임무 교신 기록이다. 선원과 슈미트는 매우 밝은 입자와 섬광을 묘사하고 사령선 조종사론 에번스는 창밖의 광경을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에 비유한다. 원문에 따르면 그 물체들은 우주선과 나란히 움직이는 듯했다. 아폴로 17호는 인류가 달에 사람을 보낸 마지막 임무였다. 인간이 다른 천체의 땅을 밟았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선에서 보면 그들이 달을 떠날 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 출발을 지켜보고 있었던 셈이다. 2. 아폴로 12호 지평선의 빛. 그보다 3년 전인 1969년 11월, 피트 코네드, 앨런 빈, 리처드 고든은 아폴로 12호를 타고 인류 두 번째 유인달 착륙 임무를 수행했다. 원문이 언급하는 퍼슈 기록에는 이 임무에서 촬영된 사진 3장에 설명되지 않는 발광 이상 현상이 담겼다고 되어 있다. 사진번호 12-497329에는 공구 장비를 든 우주 비행사가 보인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위 하늘, 달의 지평선 가까이에는 3개의 빛이 또다시 삼각형을 만든다. 또 다른 사진번호 12-487133에는 진공의 우주를 배경으로 길게 늘어난 빛나는 덩어리가 포착됐다고 한다. 지휘관 피트 콜레드는 스스로 움직이는 듯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발광 파편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원문은 이를 얼음 결정의 움직임도 우주 쓰레기의 움직임도 아니라며 지능적인 무언가의 행동처럼 해석한다. 그리고 전쟁부가 현재 이 사건을 해결되지 않은 이상 현상으로 분류한다고 주장한다. 3. 버즈 올드린을 따라온 아폴로 11호의 물체. 아폴로 11호가 달 궤도를 향해 날아가던 동안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은 우주선을 따라오는 비정상적으로 큰 물체를 보았다고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공개적으로 그것이 세턴 5호 로켓에서 분리된 3단 춘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원문은 전한다. 그러나 승무원들이 기내 장비로 그 물체를 관측했을 때 측정 결과가 그 설명과 맞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올드린은 승무원들이 쉬고 있던 시간, 선실 안에서 작은 빛의 번쩍임도 보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도록 추측을 불러온 악명 높은 2분간의 통신 공백이 있다. 새로 공개됐다고 주장되는 메모에 따르면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우주 비행사들은 달의 분화구 안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보이는 구조물과 기묘한 기하학적 그림자를 목격했다. 원문은 이 정보가 그들이 지구로 귀환한 직후 즉시 비밀로 분류됐다고 말한다. 우리는 왜 달로 계속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 기록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질문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온다. 1952년 워싱턴 DC 상공의 침입 사건.
1952년 7월 19일 밤 워싱턴 국립공항과 앤드루스 공군기지의 레이더 화면에 미국 수도 바로 위를 지나가는 여러 미확인 물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물체들은 믿기 어려운 속도로 움직였고 뚜렷한 규칙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항공 관제사들은 충격을 받았고 민간 항공기 조종사들도 비정상적인 기동을 하는 빛들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일주일 뒤인 7월 26일, 물체들은 더 많은 수로 다시 돌아왔다. 공군은 이를 요격하기 위해 F-94 스타파이어 전투기 2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그러나 조종사들이 거리를 좁히려 할 때마다 미확인 비행 물체들은 놀라운 속도로 멀어졌다고 한다. 대중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존 샘퍼드 장군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기온 역전 현상과 잘못 식별된 항공기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원문은 기밀 해제된 퍼슈 문서가 그 설명을 공포에 빠진 국민을 진정시키기 위한 심리 작전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로스앤젤레스 울시 산불 위에 시가형 물체. 2018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는 울시 산불이 거의 10만 에이커를 태우며 번지고 있었다. 지역 방송사들이 거대한 불길을 촬영하던 순간 화면 속에는 화재와는 다른 무언가가 들어왔다. 연기 위 하늘에 시가 모양의 비행체가 조용히 떠 있었고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발각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고 마치 재난을 내려다보며 관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원문의 묘사다. 퍼슈 문서들은 이 목격 사례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상공에서 관측된 유사한 원통형 비행체들과 연결한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인류가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나타나 상황을 지켜보는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해석이다. 7. 국방부의 미확인 비행 물체 영상들. 이 영상들은 이미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문은 이제 정부가 제공했다고 주장되는 배경 맥락과 함께 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고 말한다. 첫 번째 전방감시 적외선 영상은 2004년 11월 미국 해군 니미츠함 소속 조종사가 기록했다. 적외선 장비에 포착된 것은 타원형의 어두운 물체였다. 눈에 보이는 추진 장치 없이 공중에 머물다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순식간에 가속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영상인 김벌은 2015년 1월 촬영됐다. 원반 모양의 물체가 자기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매우 강한 바람을 거슬러 매끄럽게 이동한다. 영상 속 조종사들의 목소리에는 실제로 믿기 어렵다는 당혹감이 담겨 있다고 원문은 설명한다. 세 번째 영상인 고페스트 역시 2015년 1월 기록됐다. 작고 길쭉한 비행체가 배기 흔적도 없이 바다 위를 빠르게 스쳐가는 모습이다. 원문은 국방부가 이제 이 기동 능력이 지구상 어떤 인간 제작 항공기에 알려진 성능도 넘어선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8. 텍사스주 카일의 초록빛 물체. 텍사스는 오래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공중활동이 자주 보고된 지역으로 묘사돼 왔다. 그러나 2022년 4월 작은 도시 카일에서 일어난 일은 노련한 조사자들마저 놀라게 했다고 한다. 여러 목격자는 섬뜩한 초록빛을 내며 하늘에 완전히 정지해 있는 기묘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움직이는 부품도 보이지 않았으며 어떠한 추진체계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목격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같은 시기 이란과 인도에서 보고된 초록빛 미확인 비행 물체와 거의 정확히 닮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같은 물체가 지구의 서로 다른 지역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여러 대가 전 세계에 배치돼 조직적인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일까? 원문에 따르면 퍼슈 기록은 아직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카일 목격 사건을 공식적으로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미국 군함을 둘러싼 14개의 구체. 2019년 7월 샌디에이고 해안 앞바다에서 미국 해군이 통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중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미국 해군 오마하함은 동시에 최대 14개의 미확인 비행 물체에 둘러싸였다. 그것들은 수시간 동안 함선 주위를 돌았고 미국 군 사력에 대한 어떠한 경계심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고 원문은 묘사한다. 그중 하나는 지름이 최소 6피트에 이르는 차체 발광 구체였으며 한동안 오마하함과 나란히 비행했다. 이 물체는 열영상 감지 장비로 추적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 법칙만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다.
그 구체가 수면으로 내려가 물보라 하나 만들지 않고 바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공중과 수중을 기체의 손상이나 속도 손실 없이 자유롭게 오가는 능력. 이른바 매질 전환 이동 능력이다. 원문은 이런 기술이 지구상 어느 인간의 무기 체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10. 파푸아뉴기니의 헬리콥터 추격 장면. 파푸아뉴기니의 한 주민이 촬영한 영상은 전 세계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 공동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한다. 영상에는 헬리콥터 한 대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하늘에서 추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 물체의 형태는 이전에 기록된 어떤 사례와도 달랐다. 두 개의 원통형 물체가 중심 물체 주위를 회전하고 있었지만 본체와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듯 보였다. 케이블도 기계적인 연결부도 보이지 않았다. 추격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미확인 비행 물체는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헬리콥터를 손쉽게 따돌린 뒤 먼 하늘로 사라졌다. 어느 정부도 공식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원문은 퍼슈 문서가 이 사건을 순차 공개 자료 안에 확인된 미해결 조우 사건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0회 플로리다주 주피터 상공의 검은 시가형 물체. 2021년 3월 21일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맑은 오후 하늘. 여러 목격자가 거대한 원통형 또는 시가형으로 보이는 물체가 같은 위치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떠 있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다고 한다. 그곳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고 시야도 선명했다. 원문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 대상을 오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 장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중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목격했다는 정지 상태의 미확인 비행물체와 거의 똑같다는 주장이다. 두 물체 모두 탐지되거나 요격될 가능성을 개의치 않는 듯 한 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것들은 소통을 시도한 것일까? 감시를 수행하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일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12.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스의 쌍둥이 구체. 1950년 8월 15일 인공위성이 하늘을 가득 채우기 훨씬 전이었다.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스에서 한 야구 코치가 선수 선발 장면을 촬영하던 중 머리 위로 두 개의 은빛 구체가 나타났다. 그는 두 물체가 하늘을 가로질러 완벽하게 수평을 맞춘 채 움직이다 사라지는 모습을 필름에 담았다고 전해진다. 이 목격은 2021년 미국 서부의 한 군사 사격장에서 촬영된 사건과 비교될 때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고 원문은 말한다. 그곳에서는 서로 완전히 같은 모습의 밝은 흰색 구체 3개가 언제나 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정확한 대형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기록됐다는 것이다. 1950년의 영상과 2021년의 영상은 모두 퍼슈 자료 보관소에 포함됐다고 한다. 원문이 내리는 결론은 분명하다. 대형을 유지하며 비행하는 구체들의 유형은 현대 드론 기술보다 수십 년 앞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13. 그리스 상공의 적외선 조우. 2023년 10월 그리스 상공에서 단파 적외선 감지 장비를 사용하던 미국 군 관계자들이 24초 길이의 영상을 촬영했고 그것이 현재 기밀 해제됐다고 원문은 전한다. 영상 속 물체는 작고 둥글며 해수면 가까운 낮은 고도에서 해안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다 지구상의 일반 항공기가 따라하기 어렵다고 묘사되는 기동을 수행한다. 그 물체는 시속 92마일에서 500마일 사이로 추정되는 속도에서 여러 차례 90도 방향 전환을 했다고 한다. 같은 속도에서 전투기가 그런 회전을 시도한다면 기체는 찢어지고 조종사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비교도 이어진다. 원문은 그 물체가 우리의 항공기를 지배하는 관성물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듯 보였다고 묘사한다. 15. 미국 서부 상공의 3개의 빛. 2023년 5월 31일 당시 전영역 이상현상 해결실의 책임자였던 이은 커크 패트릭 박사는 2021년에 기록된 전방 감시 적외선 영상을 공개했다. 그 영상에는 극도로 높은 고도에서 3개의 미확인 물체가 완벽히 동기화된 채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고 한다. 물체들은 거의 4분 동안 서로 같은 거리를 유지했다. 원문은 마치 하나의 지성이 3점의 빛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표현한다. 그것들은 약 4000피트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민간 드론이 닿기 어려운 높이라고 설명된다. 원문은
인간이 만든 항공기라면 그 고도에서 그토록 긴 시간 완벽한 대형 정밀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영역 이상현상 해결실조차 가진 자원과 전문성을 동원하고도 이 비행체들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고 한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까? 아니면 언젠가 그들이 아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대해야 할까? 16. 이라크 조우 사건들과 모술의 구체. 2022년 5월 22일 협정세계시 약 20시 43분. 이라크 영공에서 운용 중이던 미국군 정찰 장비가 북쪽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정체불명의 물체 이미지를 포착했다고 전해진다. 군 관계자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물체를 추적했지만 정확한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원문은 이 사건이 이 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훨씬 더 큰 유형의 일부라고 말한다. 2016년에는 훗날 모술의 구체로 유명해진 물체가 이라크 북부 상공에서 정찰기에 의해 촬영됐다. 금속처럼 보이는 구체가 때로는 정지해 있고 때로는 빠른 속도로 움직였지만 눈에 보이는 추진장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2018년에는 이른바 해파리형 미확인 비행물체가 이라크의 미국 군사기지 위를 떠다니는 장면이 열영상에 담겼다고 한다. 기밀 해제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촉수처럼 보이는 구조를 가진 이 물체는 물속으로 잠겼다가 다시 45도 각도로 공중에 솟구쳐 올랐다는 주장이다. 또다시 등장한 것은 매질 전환 능력이다.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이 서로 다른 작전 지역에서 반복해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다. 17. 인도 첸나이 상공의 핵시설 감시 의혹. 인도 남부의 도시 첸나이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8월 19일 한 정체불명의 물체가 도시 바로 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고 원문은 전한다. 목격자들은 여러 각도에서 그 물체를 촬영했다. 물체는 단단한 형태로 보였고 처음에는 멈춰 있다가 천천히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한다. 그것은 눈부신 초록빛을 냈다. 원문은 그 빛깔이 불과 3개월 전 이란 테헤란 상공에서 관측됐다는 유사 물체의 색과 정확히 같다고 주장한다. 두 영상을 나란히 비교하면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물체를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이란에는 핵 프로그램이 있고 첸나이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원문이 기밀 해제 문서들에서 읽어내는 유형은 명확하다. 이 물체들이 인류의 핵 능력을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8.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와 팜데일의 목격담. 어느 금요일 저녁, 랭커스터와 팜데일 주민들은 밤하늘에서 최대 6개의 미확인 비행 물체를 보았다고 신고했다. 처음에 목격자들은 그것들이 유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체들은 갑자기 공중에서 멈췄고 이후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문은 이를 지능적인 통제가 분명히 드러나는 움직임이라고 표현한다. 빛은 경찰차 위에서 번쩍이는 경광등과 비슷해 보였다고 한다. 그러다 모든 목격자를 놀라게 한 순간 물체 하나가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더 서쪽에 있는 한 해변에 비행체 하나가 실제로 착륙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당국이 그 지역을 통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언론에는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물체들은 스스로 착륙한 것일까? 아니면 미국군에 의해 격추되거나 강제로 내려오게 된 것일까? 19. 1976년 테헤란 미확인 비행 물체 사건. 1976년 9월 19일 맑은 밤하늘 아래 테헤란 항공관제센터에는 유난히 밝은 물체가 하늘에 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란 제국 공군은 조사를 위해 F-4 팬텀이 전투기 한 대를 출격시켰다. 조종사가 물체에 접근하자 전투기의 계기 장비가 갑자기 모두 꺼졌다고 한다. 무선 통신도 끊겼다. 항공기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된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물체에서 멀어지자 전투기의 모든 체계가 갑작스럽고도 이해하기 어렵게 다시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F-4 전투기가 출격했다. 그 전투기가 물체 가까이 다가가자 미확인 비행 물체는 항공기를 향해 곧바로 이동하는 빗줄기를 내보냈다고 한다. 조종사는 자기 방어를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려 했지만 그 순간 항공기의 모든 무기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다. 큰 물체 주변에는 더 작은 빛들이 동반돼 있었고 그것들은 F-4 전투기 주위를 독립적으로 맴돌았다는 설명이다.
마침내 본체 완체와 동반 물체들은 빠르게 상승해 사라졌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국 당국에 보고됐다. 원문은 이제 그것이 퍼슈 자료 보관소에 이 물체들이 원한다면 우리의 가장 발전된 군사기술조차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확인 증거로 보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20. 미국 동부 해안 앞바다의 금속 구체. 미국 동부 해안 앞바다에서 F-18 전투기를 몰던 미국 해군 조종사가 자신의 비행구역 안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지휘부에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행동을 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이 보고 있던 장면을 직접 촬영한 것이다. 영상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물체를 선명하게 확인하려면 영상을 멈춰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한다. 화면을 정지하면 금속성 구체가 보인다. 그 모습은 중동과 콜롬비아 상공에서 관측된 구체들과 거의 같다고 한다. 2022년 5월 의회 청문회에서 해군 정보 관계자들은 이 물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3가지였다는 것이 원문의 결론이다. 그것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